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냥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원 당규상으로는 지조국에 좀 더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퇴 의견은 지금 한 분만 밝히신 건가요?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를 해야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선 밑으로 내려갔는데 20%대 지지율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어떤 겁니까? 국정 동력 상실이죠. 네.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대선 때 득표 48%보다도 무려 지금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28%, 20%포인트나 빠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취임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8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이유 여러 번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논란 또 문자 유출 파동 이게 부적절 원인으로 다시 또 올라갔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그 갤럽이 금요일 날 발표한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28%가 긍정평가가 28%, 부정이 62%가 나왔고요. 그 부정평가 이유와 관련해서 역시 인사가 1위였고 경찰국 신설이 4%, 그다음에 여당 내부 갈등, 문자 노출이 3%로 낮은 순위지만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들어와서 네. 그 전날 발표됐던 MBS 조사보다는 이게 더 떨어진 그런 흐름이 나온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 소장님 머리처럼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바짝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20%대에다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국정 동력 상승이라 상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심리적인 위축 저는 네. 이거를 꼽고 싶어요. 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이렇게 좋은 안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네. 있거든요. 방금 이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머리가. 그렇습니다. 제 지지율 상승 것도 영향을 담은 겁니까? 헤어스타일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 메시지죠. 네. 경미야, 경제로, 미래로. 네. 여권 지지 기반 지역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었잖아요. 네. TK, BK 지역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유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좀 여권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내부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른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30%대에서 멈춰서 그래도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던 찰나에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건 두 사람 때문입니다. 권성동, 이상민. 그러니까 네. 권성동, 이상민은 대통령이 통제를 사실상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친구 아이가.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 때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의 민심은 와이리 존노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와그라노 와 네. 이거거든요. 와이리 그러면 존나에서 와그라노 와.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건 우리가 보나 안 보나 수많은 특히 우리 MBN 시사 스페셜에서 꾸준히 분석을 해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올리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견인해야 되고 통소협을 해라. 통합, 소통, 협치를 하라. 네. 이 이야기를 꾸준히 얘기했으면 그럼 60%의 지지율이면 대통령이 경찰국 설치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지지율이 낮으니까 28%의 지지율을 가지고서 어떤 국민들이 또 심지어는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지지율이 더 내려가 있는 결과로 나타난 네. 것이죠. 이 소장님 연령대로 보면요. 네. 20대와 60대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60대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그 60대가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은 그 386 세대의 일부가 60대로 이제 지금 연령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그 경찰국 관련한 게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86 세대가 이제 60대로 진입한 또 민청학년 세대, 이 세대들은 지금 다 60대들인데 이분들이 대학에서 시위 같은 거 경험을 그렇습니다. 했던 시위 경험을 세대들이죠. 했던 세대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볼 때는 이 경찰국이라는 게 30여 년 전에 그 87년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지방자치제 도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경찰국이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시 환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설명 없이 환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역사를 뒤로 돌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20대는 그 당내 그 갈등, 문자 갈등을 통해서 이중석 당대표를 지금 패싱하고 패싱을 넘어서 거의 이제 지금 폐위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네. 시각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고요. 네. 네. 김건희 여사가요. 네. 정조 대왕암 진수식에 참석하면서 나토 정상회담이요.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소장님, 네. 시간이 흘렀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량적인 조사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데 네. 이제 정량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그 이부속실 설치 관련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최근에 6월 18일에서 20일 날 그 조원 CNN가 스트레이트 뉴스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설치를 하라는 의견이 49.4, 반대 설치하지 말라는 게 44.9%인데 네. 이 세부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60대에서 이거를 설치하라는 게 55.5, 그다음에 그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61.7%나 나왔고요. 국민의힘 네. 지지층은 64%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보수 쪽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현 여당의 지지 기반 쪽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20%대의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또 추가 하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관심들이 크잖아요. 네.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쭉 밀고 나간다면 국민적 지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배 수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전망에 대해서 무게가 실릴까요? 대체로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통령 지지율 관련 발언을 듣고 당을 챙기십시오. 네. 문자 또 대통령과 교환한 주고받는 문자나 노출되지 마십시오. 이런 질타를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체적 상승이 가능하려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지금 이준석 대표 관련한 내분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다 대통령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 하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응답돼야 완전히 태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자체 상승이 가능하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8월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대표로 등장할 테니까 또 대선 때처럼 윤명 대첩이 되면 대선 때의 지지율 비슷하게 한 48% 가까이 정치적인 대결을 하면서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런 반사적 이익을 기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과 전망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그 80일 정도의 시간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현재 여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권 권한대행께서 권 직무대행 대표께서 그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지금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네. 그리고 나서 수습책이 나와야지 지금 사과 없이 수습책이 나온다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갈등 과제들이 또 많이 지금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정말 많이 네, 거기 걸립니다. 추가적으로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방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당대표 네. 뭐 전망입니다만 네. 이 기대를 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는 꼭 그런 기대 섞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그 후보에게 의원에게 시선이 간다라는 거는 반사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다시 대통령으로 저 사람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반사적인 거고 그 실질적인 기대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배 수장님, 네.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 갔잖아요. 네. 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정 운영을 좀 바꿀 것이냐, 예. 방향을 또 인적 쇄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해법을 들고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특단의 대책이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들고 올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들고 올 것으로 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지난주 비교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네. 20%대 지지율의 대통령이 괜찮다,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1번 대통령실 혁신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제는 대통령의 의중대로만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경미야, 경제, 또 코로나, 이 우선 순위가 주어져 있는, 무게가 실려 있는 쪽에 더 강조를 할 것이 또 분명해 보이거든요. 대통령으로서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경제 대책, 또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검찰총장 임명 등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말 그대로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사과하고 앞으로라도 어떻게든 잘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바꾸라고 하는 것은 다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환이 가능해지겠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요, 부정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경찰국장 인선까지 마쳤는데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주고 있고 그 연령별로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설치는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지금 뭐 일선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 취지를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MBS나 어제 또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이나 다 보면은 네. 경찰청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해결 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까? 그것 말고도 지금 어저께 또 그 5세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 1년 더 네네. 낮추겠다. 이것도 지금 그 여론 흐름은 어땠습니까? 그거 지금 맘카페, 이건 아직 이제 정량조사는 안 나왔지만 맘카페 쪽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유치원 쪽에서도 지금 쏟아져 나와서 이 갈등 과제를 왜 자꾸 이렇게 벌려놓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갤럽 조사에서는요, 민주당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당 네. 지지율에 대한 질문인데 일부 조사에서는 이제 크로스되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당 지지율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인데 윤핵관 친윤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쳐냈고, 그런 결과 그럼 봉합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문자까지 노출되면서 더 점입 가경,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느냐. 결국 정당의 지지율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과 비교해서 어느 정당을 더 지지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면 그 반사이익, 또 중도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위기이기 때문에, 위협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도부가 장제원 의원이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권성동 원내대표 됐든 당권이 아니라 혁신이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하는데 모두가 똘똘 뭉쳐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도 온전치 못합니다. 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비대위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차기 지도체제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사정이 복잡합니다.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지방을 돌면서 뭐 SNS를 통해서 장외 정치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SNS에다가 이제 간장 불고기 먹은 거, 대구 방문해서 치성시장 방문해서 간장 불고기 먹은 거 올렸고요. 근데 그 간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간장 한 사발 들이키겠다 이거하고 지금 연속성상으로 봤을 때 장제원과 안철수 지금 두 분을 또 겨냥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조기로 빨리 재신임을 일단 받아보고 안 되면 빨리 비대위를 가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조금 선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비대위원 그 이준석 당대표가 한 번 더 겨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만 최고위원만 사퇴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지금 3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절대로 사퇴 안 할 사람도 한 3명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조수진 뭐 최고위원도 사퇴했다는 그래- 얘기가 나오고. 조수진은 사퇴했지만 정미경 최고하고 그다음에 네. 그 김용태 최고 그다음에 이중환 이분은 번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절대 사퇴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당 분란을 수습하는 게 일단은 월요일 날 의총에서 권성동 대행이 재심을 받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배 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 전당대회로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것이 대통령의 문자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6개월도 이제 채 남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그 중간에 경찰 수사가 나와서 기소된다? 또는 무고죄로 또 다른 혐의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온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 앞서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 체제로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비대위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수순대로 지금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어떤 비대위를 세우고 어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우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뭐 안철수 의원 목소리 나오고 김기현 의원 목소리 나오는데 중요한 건 윤핵관의 대리인이나 윤핵관이 전면에 나서는 걸 과연 당의 쇄신과 변화 이준석 대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볼까? 국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리더십이 오느냐가 국민의힘의 운명도 걸려 있지만 대통령의 운명도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이 소장님, 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향후 당권 구도에도 그럼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미치는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 KBC가 UPI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26일, 27일 날 1000명 대상 조사한 거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게 지금 이준석 지금 현재 당대표가 계속 1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26%가 나왔고요. 이게 2주 전에 조사한 거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3.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 다 하락을 했고요. 장제원 지금 의원이나 권성동 대행도 들어가긴 했지만 3% 이내 미만이어서 네.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 이러면은 당내 상황 완전히 경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였는데 배 소장님, 네. 지난주 있었던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 당대표 후보로는 이재명 의원과 함께 강훈식, 박용진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최고위원은 친명 대 비명으로 표현하더만요. 4대 4. 표심에 나타난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대명이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네. 지금 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두 사람을 저도 잘 알지만 국민들이 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거야. 네. 또 검찰 수사가 8월 중순에 발표되니까 판도는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박용진 후보도 몸값 올리기, 강훈식 후보도 몸값 올리기라고 봐야 되고 굳이 이제 보도나 미디어 쪽에서는 그래도 너무 밋밋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검찰 수사 리스크 그거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대명의 이 흐름은 큰 변화가 없다. 중요한 건 최고위원인데 최종 5명이 됩니다. 네. 자, 친명, 비명 대 4대 4. 친명이 3명 되느냐, 비명이 반명이 3명 되느냐.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흐름 가면 최근에 상당히 이재명 의원의 발언도 수위가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반전되지 않는다면 친명계가 더 물살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 이렇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당대표 포함해서 4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친명 체제가 돼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는 거죠.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민주당 이제 예선이 끝난 거고요. 이제 본선이 들어간 거예요. 네. 본선 이제 넓은 바다로 지금 나왔는데 그 바다 안에는 권리당원이라는 많은 그 물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사실 강훈식과 그다음 박용진 두 후보 다 모두 차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이 넓은 바다에서 자기를 알릴 무대가 펼쳐졌는데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서로에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말만 지금 단일화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적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최고위원의 경우도 이제 4대 4인데 여기도 이제 권리당원의 선택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할 거고 과거에 당 지도부의 모습이 봉숭아학당이라고 비난을 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권리당원들은 좀 그 모습을 다시 연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선택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방금 배 수장님이 진단한 최고위원 최종 결과가 이제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봤을 때 네. 어떤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명 비명에서는 친명의 의원들을 조금 더 당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지역 안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역시 이제 그 지난번에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계속 지도부에 진출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타당성 있게 당원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안배를 해주는 또 이제 그 원외라든지 이런 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전당대회라면 컨벤션 효과 이런 얘기를 예. 하잖아요.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자체 발광일까?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반사체 성격이 강해요. 네. 이게 더 내부의 응답자의 특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건 워낙 집권 여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얻는 대체적인 반사이익이다. 물론 이제부터 8월 달 이제 접어들면은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망처럼 이재명 대표가 되면 여기에 따른 또 내부의 반발 또 그리고 중도층에서 또 윤석열, 이재명 쪽으로 나눠지는 이른바 윤명대첩.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된다면 오히려 역컨벤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이제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내부 분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당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공천권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제도 정비가 좀 1차적으로 지난 당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좀 정비를 해놨는데요. 이제 그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이 아직까지 좀 평가들이 안 좋게 이어지고 있어서 네.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2단계 그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후보가 그걸 내야 될 상황이고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했다라는 거는 어떤 한 조사 회사에서 좀 약간 튄 듯한 결과가 나온 거였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한 2% 또는 3% 이내에서 상승을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네. 속에서 보면은 민주당도 역시 국민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는 오고 있지만 그거를 자기의 진짜 지지율로 끌어안기에는 아직도 과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약에 사면 대열에 포함될 경우에 어떤 당내 역학구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부분도 차기 주자로서의 역학구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물론 동정 여론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차기로서 자리를 잡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사면을 받는다면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의원 또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지도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드루킹 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소를 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김경수 전 지사는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위협을 시도할 경우 전멸시키겠다. 이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는데 네. 국가안보실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뭐 강력한 대비 태세를 얘기를 합니다. 네. 향후 남북 긴장에 대한 우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려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대북 관계와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대북 리스크는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지율에 급격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또 대북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북한은 뭐 그렇지 뭐 이런 또 인식이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강해진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북 리스크가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 그러니까 네. 이른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야기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다지 주가가 좋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리스크를 통해서 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관심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가 지주회란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과거에는 그 어떤 북한의 위협이 결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지지율 타개책을 삼은 경우도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상황 그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 선제 타격이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게 지금 신뢰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한 언론사도 전문가의 발언 분석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국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시면서 전반적으로 국정 개선책을 낼 때 반드시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발언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문제가 향후 지주율에 큰 변수가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북한 변수인데, 북한 변수는 북한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북한은 또 늘 강경한 발언을 해왔다. 이 범주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면 다른 이유겠지만, 네. 이런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냥 강경 발언 정도에는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수장님이 보시기에 네. 앞서 배 수장님은 휴가 이후에 상당히 국정의 변화, 쇄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 오르겠지. 나는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국정에 임하신다면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에서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